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요즘 동해안 항구에서는 어선들이 조업을 나서거나 항구로 돌아올 때마다 한쪽으로 바짝 붙어 운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 입구에 모래가 가득 쌓여 배가 모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인데 사안이 워낙 심각해 강원도는 기존 예산에 급히 도비를 추가해 준설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업을 마친 어선 한 척이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항 입구를 지날 때 방파제 쪽으로 바짝 붙어서 운항합니다. 항 입구 쪽에 모래가 가득 쌓여 어선 한 척이 간신히 지나갈 공간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 빨간 등대 쪽으로 바짝 붙지 않으면 다 걸려버려. 그냥 걸리면 밑에 선조 용골하고 저 프로펠러가 다 작살나버린다고. 그럼 이제 하얀 등대 쪽으로 붙었다 이러면 배가 언제 버려가지고 못 나가. 이곳에서는 최근 몇 달 새 쌓인 모래 때문에 어선 바닥이 파손되거나 기관이 고장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선체도 파손이 되고 또 스크류도 파손이 되고 아마 여기 안항 같은 경우는 아마 몇 분이 그런 이제 그 피해를 반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 하고 올 겨울이죠. 올 겨울 1월달, 2월달에. 양양 인구항도 사정은 마찬가지. 항 입구 쪽에 가보니 모래가 높이 쌓여 있습니다. 강릉 영진항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모래가 쌓여 물 깊이가 30cm가 채 되지 않는 곳이 많고 하늘에서 내려다봐도 항 입구 한쪽 편만 모래가 쌓여 하얀색을 띱니다. 강원도는 올해 당초 예산에 10억여 원을 세우고 준설이 시급한 곳을 조사했는데 워낙 심각한 곳이 많아 재난관리기금에서 급히 5억여 원을 추가 마련했습니다. 결국 강릉 안인과 영진, 삼척 신남, 고성 5호, 무남 1리, 봉포, 초도, 양양 기사문, 후진, 오산, 인구항의 11곳에서 긴급 준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토사 매몰 어항에 대한 준설 예산을 금년도 10억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으로는 사실 강원도 전체 어항에 대한 준설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긴급 투입해서 강원도는 기후변화와 종잡을 수 없는 높은 파도가 자주 발생하면서 갈수록 항구 안쪽에 모래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어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항구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일부 항구에 모래가 퇴적하는 요소는 기후변화 외에도 또 있습니다. 인위적인 요인으로 모래가 쌓이고 있다는 지적도 많아 신속한 원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바닷속에서 파낸 모래가 시멘트 화물을 처리하는 항구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어선이 묶인 부두 아래 바닷속에도 쌓인 모래가 눈에 띕니다. 공중에서 항구 전체를 내려다보니 모래가 곳곳에 쌓여 있는 게 확연히 구분됩니다. 모래가 많이 쌓인 편이에요. 혹시나 또 뭐 상선들도 오게 되면 우리가 이쪽으로 붙어갖고 하기 때문에 좀 위험성은 있어요. 최근 모래가 갑자기 많이 쌓이자 바닷속 모래를 준설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삼척강 일대 바닷속 모래 퇴적량이 예전보다 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어서 모래가 잘 쌓이는 데다 기후 변화로 파도 흐름과 세기가 달라져 모래 퇴적이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어민들은 인근에 발전소를 세우면서 인위적으로 바다에 구조물을 만든 게 모래 퇴적에 더 영향을 줬다고 말합니다. 발전소 공사로 인해 가지고 모래의 준설 양이 훨씬 더 현저하게 늘었다는 거 삼척항이나 이 5분의 하천 여길 보더라도 현저하게 눈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강원도에 따르면 해당 공사에 앞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선 이 같은 모래 퇴적이 예측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공사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원도는 오는 11월까지 삼척강 일대에서 바닷속 모래를 우선 파내고 모래 퇴적 추이를 더 지켜본 뒤 추가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조계환입니다.
지난 주말 원주의 한 대학교에서 교내 식당을 이용한 학생들이 식중독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학교의 식당 운영이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원주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증상자는 80여 명으로 이 중 최소 2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건 평일에 제공된 학식인데 학교 주변에 음식점이 없고 교내에서 운영되는 유일한 식당이라 피해가 더 컸습니다. 식중독 사태의 여파로 교내 식당은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학교에 있는 유일한 식당 운영이 중단되면서 건물 안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갈 곳 없는 학생들이 찾는 건 그나마 있는 편의점인데 라면과 같은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에도 학식에 위생 문제가 많았다며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벌레 나온다던가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어디에 올리고 해도 이제 막 크게 바뀌는 게 없으니까 아마 터질 게 터진 것 같아요. 학생 커뮤니티에도 수년 전부터 학식에서 벌레가 발견됐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왔고 몇 달 전에도 학식으로 제공된 바지락 칼국수에 돌멩이가 들어있었다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터지기 전부터 위생이 엉망이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던 겁니다. 위생 관련된 얘기가 계속 심심치 않게 나왔죠.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친구들 말이나 뭐 에브리타임 같은 SNS에서는 뭐 머리카락 나온다 이런 얘기는 가끔 보이긴 해요. 네. 이런 지적에 학교 측은 민원이 접수되면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방역과 소독을 시행하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시는 보존식과 상수도, 식수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식중독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도의 경제를 이끄는 계층은 바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이들의 숨통을 틔워줄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공약을 김도균 기자가 비교해드립니다. 춘천에서 15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지난해 말부터 손님이 너무 없어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12시가 넘는데 손님이 2명, 3명밖에 안 계시니까 오늘 뭐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한 3, 4주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있는 직원 내보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이재명 후보는 구조적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영업자에게 아파서 일을 못하면 소득 손실을 국가가 일부 보전해주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디지털 전환과 AI 로봇 활용 지원, 온라인 판로 개척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기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과 자금 접근성 개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크레딧 제도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개편,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로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도 포함됐습니다. 규제를 많이 없애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회복을 강조하지만 접근법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 사회 안전망 강화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공과금 절감과 법인세금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고꾸라진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공약은 무엇인지 강원 유권자들은 현실적인 해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됐고 다음 주엔 선상투표와 사전투표가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제외투표소 투표가, 26일부터 29일까지 선상투표가 진행됩니다. 29일과 30일 이틀 동안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시행됩니다. 선거인 명부는 오는 22일 확정되며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뤄집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 공보를 오늘까지, 전단형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은 24일까지 유권자 가정에 발송합니다. 6.3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의제로 지역 균형 발전이 떠오르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5극 3특 전략을, 김문수 후보는 메가 프리존 조성을 앞세우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으로 묶고 강원과 제주, 전북은 3대 특별자치도를 통해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5대 광역권을 성장 거점인 메가시티로 육성하고 즉각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구현하는 메가 프리존도 도입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방 법인세 확대, 최저임금 지역 차등제 등 지방자치 권한을 확대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7공화국으로 가는 장기 개헌을 공약하며 지자체 지방정부로 변경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 개헌을 선언했습니다. 강릉 옥계항을 통해 마약을 들어오려던 필리핀 국적 선원 2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4월 2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코카인이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오늘 필리핀 국적의 28세와 50세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남성은 마약을 운반해주면 1억 원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 1,690kg, 시가 8,400억 원어치를 넘겨받아 강릉 옥계항까지 소지 운반한 혐의로 적발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전 이틀째를 맞아 17개의 정식 종목이 삼척시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회 이틀째인 오늘 삼척 종합운동장에서 육상, 도계 광산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수영, 삼척 미로에서는 파크골프 종목 등이 열려 선수들이 메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인 내일은 삼척 종합운동장 족구장에서 롬볼, 삼척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종목 등이 진행돼 모든 종목에서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폐회식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삼척시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강릉문화원이 강릉 대도호부관하에서 강릉 국가유산 야행 문화유산 보존 교육을 실시합니다. 올해 강릉 국가유산 야행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목조 건축물의 생물 피해 사례와 예방을 주제로 오는 22일 강릉 대도호부관하 의운로에서 이론 교육과 현장 시찰이 진행됩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기온 상승 등으로 흰개미에 의한 목조 건축물 피해가 늘고 있어 흰개미 생태와 피해 양상, 기술적 예방과 관리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삼척시와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참여형 교육 로컬 창업 스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로컬 창업 스테이션은 예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경영 전략 수립과 창업 아이템 구축,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선진지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교육은 다음 달 5일부터 24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4시간씩 모두 8주에 걸쳐 실시되며 다음 달 4일까지 교육생 30명을 모집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사이클 축제인 코리아 내셔널 호그랠리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태백시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의 모터사이클 동호인 800여 명이 태백시 종합경기장을 출발해 연화산 유원지와 구문소를 거쳐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에서 대규모 퍼레이드를 펼치게 됩니다. 또 기부라이딩 프로그램과 가수들의 특별 공연이 마련돼 신분증을 가진 태백 시민들에게는 무료 공연 관람 기회도 제공됩니다. 정선군 임계면에서 전지 가지 파쇄 사업을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과 농가가 많은 임계면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사과나무 가지치기 작업 이후 잘라낸 나뭇가지를 소각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파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4월부터 파쇄 장비 2대와 5명의 인력이 투입돼 31개 농가에서 모은 나뭇가지를 파쇄해
300톤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성군은 임계면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